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훗날 우리 미래의 인류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위성 또는 기타 다른 천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온도, 생태계와 유사하게 변경하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 테라포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라포밍이란 용어는 미국의 SF 작가인 잭 윌리엄스가 1942년 출간한 소설 충돌 궤도 Collision Orbit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형성하다, 만들다의 뜻을 가진 포밍이 합쳐져 생겨난 용어입니다. 이후 코스모스를 집필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집필한 논문인 The Planet Venus, 즉 금성에 대한 테라포밍의 의견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이 논문은 1961년 유명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고, 이것은 학계에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칼 세이건은 금성에 수생 생물인 조류를 심어 대기의 물, 질소,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합성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조류란 주로 수중에서 생활하며 동화 색소를 통해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모든 원생 생물들을 말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체는 동물, 식물, 원생생물, 진균 그리고 세균으로 나눕니다. 원생생물은 진핵생물 중에 동물이나 식물, 균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의 분류입니다. 즉 원생생물은 동물, 식물, 진균 및 세균과 달리 오직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생생물은 단세포 생물이며 진핵세포로 구성되었다는 것 외에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수나 담수에서 생육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기수, 습지, 빙설, 온천 속에서 생육하는 것도 포함되며 조류 중 대부분의 종류가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이를 통해 독립 영양 생활을 하여 과거에는 식물로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류를 활용한 칼 세건의 금성 테라포밍 방안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금성의 온실 효과를 감소시켜 표면 온도를 쾌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탄소가 금성의 표면에서 비휘발성 물질인 흑연으로 분리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여러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실제로 금성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우선 금성의 구름이 높은 농도의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금성에 두꺼운 대기권이 있는데, 만약 척박한 금성의 환경에서 조류가 어찌어찌 번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성에 존재하는 두꺼운 대기권이 주는 높은 기압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됩니다. 1961년 금성의 테라포밍을 제안했던 칼 세이건은 1973년 이카루스지에 게재된 또 다른 논문 Planetary Engineering on Mars에서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제안이 있고 약 3년 후 나사는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연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당시 결국 나사는 화성을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같은 해 테라포밍과 관련한 첫 번째 학회가 만들어졌는데, 1979년 3월에는 나사의 엔지니어이자 학회 입안자인 제임스 오복에 의해 달과 화성의 테라포밍에 대한 학회가 휴스턴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당시 학회에서 논의된 테라포밍에 대한 개념은 제임스 오복이 훗날 출간한 그의 책 새로운 지구 New Earth에서 다루게 되었고, 이것을 기점으로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테라포밍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뽑자면 당연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성 거주 가능성 가설에 의하면 어떤 천체에 생명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천체 물리학, 지구 화학, 지구 물리학적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하여 나사가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유기분자가 결합되기에 적합한 조건인 액체, 즉 물이 존재함과 동시에 물질 대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이외에도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조성, 궤도, 대기, 화학 반응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행성의 모항성 또한 질량, 광도, 낮은 변광 정도, 높은 금속 원소 함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지구와 비슷한 화학 조성을 가지는 이른바 지구형 행성 또한 이와 비슷한 위성들에 대해 탐사 및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다양한 조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지구와 유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테라포밍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테라포밍의 단계 중 우선 초기 단계를 이른바 생태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라포밍을 진행할 행성에 미생물을 들여보내 보다 복잡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행성의 환경이 지구와 비슷해지면 미생물에 이어 식물을 보내 산소를 포함한 대기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산소의 생산이 촉진되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대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이후 동물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테라포밍의 초기 단계인 생태 형성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테라포밍으로 유망한 천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라포밍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천체는 화성과 금성입니다. 먼저 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 중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흑빛의 행성이지만 수억 년 전에는 두꺼운 대기와 풍부한 물이 있었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두꺼운 대기와 물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학자들은 그 가능성으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화성의 이산화탄소가 탄산염을 형성할 때 화성 표면의 물이 이들과 함께 행성의 표면에 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과정이 발생하더라도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환원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은 지각 활동이 적어 통에 갇혀있는 가스의 환원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대기와 물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성을 둘러싼 자기권의 힘이 약해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화성의 대기를 침식시켰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화성의 자기장은 주로 철로 이루어진 화성의 핵이 대류하면서 생성하게 되는데, 오래전 화성 핵의 대류가 멈추게 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표면의 40%를 넘는 제한적인 자기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자기권은 주로 남반구에 위치하여 작은 우산 모양으로 해당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로는 약 38억 년에서 41억 년 전에 일어난 다량의 소행성 충돌로 인해 화성 표면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성이 가지고 있는 작은 중력은 이와 같은 커다란 변화로 인해 화성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화성에서 테라포밍을 진행하려면 우선 대기를 만들고 이렇게 형성된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그렇게 화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채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이 두꺼운 대기가 태양의 복사를 가두게 되어 행성의 온도를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한 온도는 또다시 자연스럽게 대기의 온실가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서로 증폭 효과를 내며 안정된 대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화성의 극간에 존재하는 얼음이 자연스럽게 녹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얼음들이 녹으면 11m 깊이의 바다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들은 모두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며 화성의 테라포밍이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과 함께 테라포밍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행성이 지구와 가까운 또 다른 행성, 바로 금성입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금성의 테라포밍이 진행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9.3 메가파스칼에 달하는 밀도 높은 대기를 대부분 제거하고 섭씨 450도에 달하는 표면 온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금성의 이런 극단적인 온도는 밀도 높은 대기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 효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 두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성의 테라포밍이 현실화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벽은 바로 대기의 탄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천체 중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또한 테라포밍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여겨지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유로파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테라포밍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유로파의 위치가 목성 주위에 있는 방사선 벨트 인근에 있다는 것인데, 이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생물이 살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온도를 높여 이 얼음들을 녹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만화 속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테라포밍의 개념 중에는 페로테라포밍, 즉 부분지구화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는 행성에 돔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 시설물 내에 생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시설물들을 늘려가며 행성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런 거주 가능 시설물들로 뒤덮는 개념입니다. 페로테라포밍을 제안한 학자들은 투명한 지붕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을 타 행성에 건축하여 지표면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의 숨 쉴 수 있는 대기와 기압을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은 1960년대까지 알려진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페로테라포밍 개념은 기존에 알려진 테라포밍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돔으로 이루어진 작은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해당 지역은 처음부터 생물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러한 방식은 모듈식의 확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훗날 빠른 인구 성장으로 인해 지역을 확장해야 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 맞춤화된 확장 및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로테라포밍에 의해 지어진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완전히 독립적인 물의 순환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 서서 높은 지붕을 이용한 강우를 만든다 하더라도 농업에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인류의 타행성 거주가 우리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